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판 안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겸손한 증시 각도기가 되겠습니다. 소포 아웃퍼폼 네. 곽상준입니다. 아웃퍼폼, 언더퍼폼 얘기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아 그랬어요? 다시 말씀하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개버릇 남 못 주네.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네, 요즘에 안 할게요. 언급이 좀 많아지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겸손하게. 네, 겸손해야죠. 네. 오늘 시장은 다소 조용했습니다. 코스피는 뭐 계속 조용하네요. 0.09% 하락했네요. 상승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하락했고요. 정말 잘못했네요. 장이 오른 줄 알았어요. 아, 네. 네. 코스닥은 근데 한 0.4%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한 2,4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6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뭐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코스피에서 3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뭐 움직임이 없었고요. 기관에서는 이제 코스피에서 2,8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240억 매도를 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장 끝나고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지수 정기 변경 공시가 있었습니다. 네. 네,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150, KRX 300 이 지수의 편입 종목하고 편추 종목들이 많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네. 평상시 같으면 이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은 좀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많죠. 편추되는 종목은 떨어지고. 근데 이번에는 좀 두루 살펴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거의 없더라고요. 편입 때도 오른 것도 있고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하는데 제일 큰 변화는 이제 공매도 여부겠죠. 코스피 200 지수하고 코스닥 150 종목의 지수 안에 편입이 된다면 이제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있으면 공매도가 안 됐다가 그래서 편입되는 이슈를 수급이 들어온다는 이슈만으로 해석을 안 하고 공매도가 가능해진다는 악재로도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 전부터 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죠. 네, 크레딧 스위스에서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아침 방송에서. LG화학에 대해서 언더퍼폼으로 의견을 내렸습니다. 예. 목표 주가는 68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하향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하면 좋아? 예, 기존에 130만 원 제시를 했었는데 68만 원으로 누가? 절반으로 CS 가? 내렸습니다. 예, CS에서 양아치 아니야. 한국인 그 양아치네. 130 했다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68만 원이 양아치지. 이런 양아치 짓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네, 이 정도로 너무 급박하게 내리는 거는 항상 의심을 불러오죠. 뭐 공매도 세력이 아니냐, 뭐 결탁한 게 아니냐, 항상 이런 의심을 불러오는데 아니, 잘못한 거네. 옛날 분석을 잘못한 거네. 그죠? 이렇게 후끈 달아올랐어. 뭔가 필을 받았어. PDR 쓴 거지. PDR. PDR 썼는데 이제 현실 자각? 근데 또 이번엔 또 너무 낮게 쓴 거고 또 그렇죠. 어떻게 사실 보면 이 정도로 절반으로 내릴 정도면 굉장히 큰 새로운 이슈가 나오거나 하면은 이제 인정이 될 만한데 사실 거론되는 얘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 이슈 그래서 이제 다른 지주사들 많이 저평가 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LG 화학도 이제 지주사처럼 좀 저평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의견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ESS 배터리 리콜에 4천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2017년부터 18년까지 그 중국에서 초기에 생산한 ESS 전용 전극에서 잠재적 화재 리스크를 확인을 하고 자발적으로 교체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참 이 배터리 이제 불나는 게 참 문제네요. 네. 네. 계속 이게 근데 기술은 항상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왔던 것들이 인류의 기술 역사이기 때문에 또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죄하는 의미로 제가 너무 또 개버릇 또 남 못 주고 또 해서 이런 빠진 날 재수없게 해가지고 사과하는 의미로 오늘 아침에 댓글 쓰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작은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생TV라는 분인데요. 뭐라고 쓰셨냐면 각도기 삼촌 저 자존심 버리고 오늘 가발 샀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20대부터 쓸 걸 후회가 되네요. 삼촌도 꼭 한번 트라이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0대부터 그러면 안 써가지고 이분은 3, 40대라는 얘기죠. 일찍 쓸 걸 그랬다.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은 내가 그 정도냐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당신 나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봐. 나 참나. 아유.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직. 근데 여기 자존심을 버리고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 나보고 자존심 버리라는 거죠. 나고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나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화면으로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요 앞에 있어 머리가 몇 개. 나고 있다고요? 새로? 옆에 있는데 못 느껴지세요? 막 나고 있는데 머리가 지금. 그렇군요.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그 정도까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될 수가 많이 없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정도인 적은 없으니까 그 정도는 불가능하고 하여튼
이마가 머리로 바뀌는 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에 항상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다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뒤집히고 연초부터 있어요. 예, 옥수수 선물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6% 급락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최근 한 달 내의 최저치 수준입니다. 경제 재개로 인해서 수요 증가와 이제 투기 세력까지 가세가 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그렇죠. 가수요가 있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다 제가 말씀을 언급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예, 예. 중국의 구매 취소 관측으로 인해서 선물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딱 철광석 건드리고 나 이게 중국이 조금 무서운 점이야. 그렇죠. 대우 단결해서 한 방에 보내버려. 네, 영향력이 좀 센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한 방에 보내고. 예. 예, 중국하고 더불어서 이제 미국에서도 농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기준으로 농장의 90%의 옥수수를 심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평균은 80%였는데요. 더 경작을 많이 늘린 거죠. 그래서 공급이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중서부 지역에 비가 충분히 내려서 또 공급이 증가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승폭은 굉장히 컸습니다. 엄청났어요. 예, 지난 네. 1년 동안 거의 2배로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만 28%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점차 식료품 가격이 이제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고요. 실제로 올리고 있죠. 최근 음식료 섹터도 이제 그에 따라서 주가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그간 많이 올랐던 원재료가 떨어진다고 그 가격을 올렸던 제품 뭐 과자값이나 무슨 뭐 제품 가격을 올렸던 음식료 업체들이 다시 떨어뜨릴 것이냐?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네, 어제 제가 사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아니고요. 네. 르네상스 자산운용과 르네상스 이는 테크놀로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영어가 딸려가지고 안 되지. 그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비행기 싹도 줘야 되고 한데 파산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부르지 못했고 네, 르네상스 자산운용 불렀거든요. 이건규 대표님 불렀는데 딱 그 얘기 하셨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지금 포인트를 잡는 부분이고요. 바로 가격을 올렸는데 원재료가 떨어져.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잘하는 사람들은 다음 국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기 있는 거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사실 화학 섹터들이 좀 많이 고점 대비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뭐 그에 따라서 판가도 떨어질 걱정인데 만약에 원재료만 떨어지고 판가가 안 떨어진다면 판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것만은 좋은 게 없네요. 네. 저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묻지는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NH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요. 중국 규제로 폭락한 원자재가 하반기쯤에는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23일에 중국 발개위 등의 다섯 개 부처가 철광석, 철강, 구리, 알루미늄 업종 그 주요 기업들 그리고 관련 협회들을 소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합이나 이제 투기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아주 경고를 했다고 하고요. 네. 전일에도 또 발개위가 철광석, 구리 가격 변동 감독 강화를 지시를 했습니다. 당분간 이제 중국 내 구리 가격이 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는 약간 하는데요. 달러 깨지고 못 올리고 있어요. 예,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안정화 언급이 있었던 지난 12일 이후의 하락폭을 보면요. 5월 24일 기준 열연이 18% 떨어졌고요. 냉연이 14% 떨어졌고 철근이 18%, 후판이 15%, 철광석은 20%, 알루미늄 9%, 구리가 6%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NH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철강 경기 호조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것이라서 하락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봤고요.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가격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추이를 보면은 중국은 확연한 조정이 보이거든요. 돼지고기 값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화학 제품인데도 뭐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좀 달라요. 미국과 중국이 좀 원자재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네. 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화학회사들은 이제 중국 가격 떨어지는 것만 보고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이 이렇게 가격이 안 떨어지면 미국 수입 업체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수입하고 싶지 않을까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마진 그 가격을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업종이 시즌이 끝났느냐 하는 고민들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스프레드가 줄어들었을 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나나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이렇게 주요한 아이템에서 걷어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메지온이란 종목이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굉장히 제 생각엔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유대나필의 신약 허가 신청 NDA라고 하는데요. 이 FDA에서 이 허가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아주 많이 주주들은 기다리던 이슈였는데 뭐 호재지만 결국 재료 소멸로 이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전에 FDA에 제출한 신약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완을 요구를 받았고요. 네. 다시 신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접수를 한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허가는 이제 6개월 이내에 결정이 아마 날 것 같다고 하고요. 만약에 허가가 난다라고 하면은 사실 국내 업체, 제약업체들은 사실 자금력 부족 때문에 1상, 2상, 3상 다 거쳐가지고 자체 신약까지 개발을 하는 단계까지는 간 회사가 SK 바이오팜밖에 없거든요. 네. 메지온이 만약에 이걸 성공을 하게 된다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건 한국 역사상, 뭐 바이오 업계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약이 심장병 환자들한테 쓰이거든요. 이게 희귀병에 쓰이는 겁니다. 단심실증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사람은 이제 심장에 두 개의 심방과 심실이 있는데 심실이 한쪽으로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약간 희귀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환자들은 이제 관련 수술을 받고 꼭 이 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 많은 환자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허가가 나서 주가와 관련이 없이 뭐 허가가 나가지고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주식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메지온이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신약 타겟 환자가 미국에서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있는데 2022년부터 한 매출은 한 1.5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2026년에는 매출이 11억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고 놀라운 거는 영업이익률은 한 70%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제약이 멀티플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마진 때문에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성공했을 때 이슈라서 아직은 뭐 불확실성이 아직도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잠시만요. 네. 창문 좀 닫고 올게요. 언제 또 삐뽀삐뽀 할지 몰라가지고. 이거 한번 11월 자를게요 이따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그다음 이제 그다음 가만히 있다가 제가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테슬라 상장을 했던 이제 제주 맥주가 오늘 상장했습니다. 아, 맥주 회사입니다. 테슬라 상장이 아니고. 네? 무슨 테슬라예요, 이게? 요런 이제 적자 나는데 상장을 한 죄송합니다. 이제 테슬라 상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맥주 테슬라 생각했어요. 소맨. 죄송합니다. 뭔가 좀 안 맞았네. 죄송합니다. 주식 해야 되는데 딴 생각만 요즘에 했네. 뭐 테라보다 제주 맥주가 인기가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13일에서 14일에 청약을 했는데 1,750대 1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테슬라 상장 트랙을 밟은 기업 중엔 최고 경쟁률이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15년에 설립이 된 수제 맥주 제조회사고요. 네. 제주 위트 에일, 제주 펠롱 에일, 제주 슬라이드 등의 맥주를 판매 중입니다. 네. 작년 매출이 216억 정도가 되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4억, 현재 시총은 2,700억 원입니다. 매출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 시총을 받고 있죠. 네, 공모가 대비로는 지금 한 53% 상승을 한 수준이고요. 작년 매출을 보면 사실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네네. 앞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되게 싸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잘못 웃어서 죄송합니다. 헛웃음을 해서. 네. 항상 이제 요즘에 보면 신규 상장하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귀한 대접을 받던 귀공자들이 전장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비상장이 상장이 되는 순간. 네. 그 전장에 들어오는 게 목표인데 과거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말끔하고 어여쁜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흙을 묻히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느낌? 거꾸로 된 느낌? 거꾸로 된 느낌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 된 느낌이 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한국 시장은 그리고 최근에 EPS 증가가 상당히 크거든요. 한국 시장이요? 네,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EPS 증가가 확연히 크고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받으면서 우리 그 1년 뒤 그 PER, 포워드 PER 배수가 15배에서 지금 13배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역시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근데 물론 이제 실적이 계속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보면 한국 주식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장외 시장 이야기인데요. 전동 킥보드 얼마 전에 이제 새로 개정안이 시행이 됐잖아요. 법률이 네. 바뀌어서 이제 헬멧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헬멧을 안 쓰면 과태료 2만 원을 시행을 합니다. 이게 시행이 된 이후로 이 전동 킥보드 업체 매출이 30%에서 50% 정도는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안 타는 거죠 이제. 지난 13일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었는데요.
길거리 아무데나 뭐 주차되어 있고 이런 안전 문제도 거론되긴 했는데 저렴한 가격에 대중교통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좀 애용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이 참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인터뷰에 따르면 직장인인데 이제 머리 망가뜨리고 번거로워서 헬멧을 쓸 바에는 이용을 차라리 안 하겠다. 뭐 이런 의견을 밝혔고요. 뭐 충분히 공감을 할 만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킥보드 업계에서는 또 불만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안전 문제 때문이라면 우리가 최고 속도를 낮추겠다. 제한 속도를 25km까지 가능하거든요. 최고 속도가. 이제 이거를 10km대로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그 대신 처벌 조항을 풀어달라. 헬멧 안 썼을 때 뭐 처벌하는 조항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어디 이거와 좀 경쟁 관계 있는 쪽에서의 로비 아니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 설이 있나요? 그런 설이 있죠. 자, 여자 핸드백에 헬멧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무리 머리 작은 여자라도 그렇죠. 안 들어가요. 어떤 헬멧에도 어떤 여자 핸드백에도 여자 헬멧 안 들어갑니다. 남자 백팩에도 안 들어갈 정도죠. 헬멧은. 백팩을 뒤로 대롱대롱 매달아야죠. 끈으로. 해봐서 알아요, 저는. 안에는 넣기 힘들고 밖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서 다닐 사람들이 사실 극히 적겠죠. 그렇죠.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분들도 이제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머리가 망가지잖아요. 헬멧을 쓰면. 전 쓰나 안 쓰나 다 망가지죠. 쓰면 눌러져 가지고 머리 형태가 드러나고 안 쓰면 머리 얼마 없는 머리가 날아가지고 훌훌 다 뻗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타격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가발이 답인가? 자존심 버려야 되나? 근데 가발 쓰면은 오히려 바람이 많이 안 통해가지고 더 잘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바로 제 걱정이 그거예요. 안 그래도 이 머리가 빠지는 사람 머리에 열이 많거든. 근데 하나 옷을 더 입는 거잖아 거기다가. 그렇죠. 털옷을 하나 입는 거잖아. 얼마나 더울 거야. 사태가 악화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나던 머리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 쑥대밭 때문에. 딜레마네요, 사실. 쓰면은 뭐 겉보기에는 이게 좋은데. 머리가 날 거란 믿음이 없으니까 쓰는 거죠. 더 이상. 난 믿음이 있어요. 믿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또 어쨌든 이건 좀 아쉬워. 이게 너무 아쉬워. 이게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라스트 마일이 되면 마치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하면서 굉장히 도심이 청정으로 바뀔 수 있고 교통난도 조금 짧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 부분도 좀 사실은 택시 업계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잘 되면? 난 아직 이거 안 타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한 2, 3km 정도는 이거 타면 택시 안 타고 가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뭐 한 티몬이 그 버스 타는 요금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리고 퇴근할 때 바람 쐬고 이렇게 다리를 한강을 이렇게 딱 지나거나 하면은 너무 시원하고 좋거든요. 예. 특히 금요일 같은 때 타면은 막히는 것도 없고 네. 너무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각도기 TV 의견은 아쉽다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 상승률을 보면요, 그 전기가스업이 4.5% 올라서 업종 1위를 압도적으로 차지를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아마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겠죠. 5.4%나 올랐고요. 네. 뭐 원전 관련 업체들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한전기술이 16% 올랐고요. 한전 네. 뭐 KPS도 10% 올랐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이 기대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논란은 많던데요. 저거는 네, 뭐 반대하는 쪽은 뭐 의미 없다. 의미 없다고 하죠. 네, 뭐 친환경에도 도움이 안 된다. 네. 네, 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계 업종이 그 다음으로 업종 상승률 2위를 기록했고요. 철강은 오늘 하락으로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2.7% 마이너스 났고요. 동국제강이 마이너스 6.5%, 동부제철이 마이너스 5.6%, 그다음에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마이너스 2, 3%씩 났습니다. 네. 중국의 철강석 가격은 뭐 기타 철강 가격도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IT 기업들이 제주도에서 강남역으로 출퇴근을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메타버스 얘기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는 이제 이게 가능한데요. 실제로 그 많은 분들이 아는 부동산 업체 직방 여기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 강남역에 있는데 뭐 어떤 직원은 출근하지 않은 지 4개월째인데 네. 지금 제주살이 일주일 살기 뭐 요거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강남역으로 출근을 하는 거죠. 가상 오피스 시스템인 게더타운을 통해서 출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기존 사무실 구조
그대로 본뜬 가상 사무실에서 자신의 아바타로 팀원 아바타와 회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상 현실 속에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네. 내 캐릭터를 이제 내 동료 캐릭터 가까이 가면은 자동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이 열리고 네. 이렇게 해서 회의가 된다고 하네요. 네,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오피스 체제를 직방은 도입을 하고 강남역 사무실을 현재 모두 비웠다라고 합니다. 안성호 직방 대표 의견에 따르면 이제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은 줄고 일의 효율은 높아졌다고 하고요. 200명의 직원이 모두 다시 강남역으로 출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이버도 올해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 제페톡 자체 플랫폼이 있죠. 이걸 통해서 네이버 사옥 투어도 하고 뭐 회식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메타버스로 회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쪽은 메뉴가 무조건 탕수육일 것 같고. 그럼 자기 좋아하는 거 앞에다 이거는 놓고 뭐 하는 시키는 거야? 대로 오겠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앞에다 놓고 이렇게 먹으면서 남들 먹는 거 구경하나? 그럼 ASMR 이거 해주면 이러면서 이런 거 하는 건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메타버스로. 네. 네, 그리고 제2의 직방을 위해서 이제 메타버스 내 가상 오피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글로벌리도 치열합니다. 네. 페이스북은 작년 출시한 VR 기기 오큘러스 퀘스트2에 가상 오피스 앱을 적용을 했고요. VR 기기를 쓰면 본인 얼굴과 똑같은 아바타가 나의 행동을 그대로 복제를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AR 업무 환경인 이 플랫폼 메쉬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로블록스도 이제 게임을 뛰어넘어서 학습이나 업무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변화는 뚜렷하겠죠. 만약에 이게 확대가 된다. 어느 정도 확대할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잡아먹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하고 그 탐방 가고 바로 회사 출근 안 하고 탐방 가고 그 움직이는 데에서 딱 노트북 하나 들고 거래하고 리밸런싱하고 그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는 훨씬 더 오프라인이 강화되고 있죠. 그렇죠. 네. 녹음을 다 해야 되는 상황으로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걸로 또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모펀드 등의 이제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조금 위험한 투자를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한다라고 투자자는 거의 다 녹취를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매 시스템이 시에 바뀌었습니다. 예.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네, 그래서 직접 가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많은 그 거래는 금융 거래는 오프라인으로 하셔야 되는 원금 비보장형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녀 백신이라고요. 예약을 한 뒤로 맞지 않은 노쇼 백신이잖아요. 노쇼. 요거에 대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앱에서 예약을 해서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고 가능한 30세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병당 10명분이 들어있는데 개봉을 한번 하면 6시간 이내에 모두 소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쇼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거고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에서 자녀 백신이라고 검색을 하면 가까운 병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3단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1단계는 이제 6월 1일부터는 1회 접종자에 한해서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 현재 8명으로 제한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인원을 제외시켜 준다고 하고요. 2단계는 7월부터 식당, 카페, 결혼식장, 사적 모임에 인원 제한에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네. 한 명이 맞았으면 그 한 명 포함해서 5인이 모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7월부터. 그리고 야외에서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고 하고요. 3단계는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실내에도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전면 재조정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회사들은 망했네 이제. 마스크 회사요? 그래도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쓰는 거지. 네, 이미 뭐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문제가 집에도 많습니다. 재고가 많아요. 마스크 재고가요? 네, 하나 갖다 드릴까요? 저희 집에도 많습니다. 네. 예전에 마스크 가격이 뭐 하나에 4-5천 원씩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그때 중고 뭐 당근마켓 이런 데서도 막 거래가 되고 했었거든요. 예. 그때 저도 거래를 한번 해봤어요. 마스크 한 3장 있는 거를 네. 만 몇천 원 주고 이렇게 팔고 사셨어요? 팔았습니다. 팔았어. 고점 매도? 고점 매도하고 역시. 그걸로 탕수육 먹었습니다. 마스크 3장으로? 대단하시네요. 그때 와이프가 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그걸 왜 지금 팔았냐고. 마스크가 귀한데 그걸 팔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지금 고점이다. 탕수육 바꿔 먹어야 된다라고 이 했는데 투자자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게 어제도 우리 이건규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 투자자를 어쩌면 맨날 가성비 얘기하고 있고 가성비 없는 쪽에서는 가고 싶지도 않고 뭐
항상 그렇거든요. 인간성 자체가 그렇게 바뀌는 거야. 가성비로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드디어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이제 마스크를 벗는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빨리 현실화됐으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노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빨리 맞아야죠. 네, 내일 1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하시면 안 돼, 하면 안 되고요? 네, 내일부터 1시. 가능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내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가지고 맞을 수 있으신 분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빨리 맞고 얼마나 아픈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도 근데 있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만 안 빠지면 되죠. 좀 머리- 아픈 건 참을 수 있어요. 근육통 이런 건 참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